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 교육청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각 지역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을 모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 교육청과 교사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죠. 아우스부르크의 한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을 따라하면서 게임에 진 학생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독일 어린아이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룰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현실 세계의 놀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욕을 하는 등 게임의 승자가 패자에게 가혹한 페널티를 가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독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해당 학교 측은 학부모님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자녀들의 시리즈 시청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잠시 후 소개해드리는 독일 기사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정리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독일을 비롯 이렇게 연이어 오징어 게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미디어 소비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를 차용하고 있는 연출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튜링헨주 교육부의 경고문을 보면요. 오징어 게임은 16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드라마 소재를 가지고 있다. 어른들은 외적으로 해롭지 않은 어린이 게임에 참여하나 패자는 죽임을 당하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폭력은 아이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언주 교사협회는 오징어 게임은 완전 새로운 차원의 문제라고 전하고도 있죠. 기존 아이들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이상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을 넘어 전 독일로 오징어 게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독일은 교육 문제에 관련 각 주가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려는 목소리 또한 독일 각 지방정부 즉 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16개 주로 이루어진 독일에서는 16개 지방정부 곳곳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각 지방교육부의 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여론에도 더 여러 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독일 교육계에서 일제히 쏟아지고 있자 이제 독일 언론들이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뉴스를 읽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독일 언론사들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냐는 것이죠. 최근 우려를 하고 있는 사건 자체를 전달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징어 게임 콘텐츠 평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냐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금 일고 있는 논쟁들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칭찬 일색이었던 독일 언론들의 태도와 시선이 급격히 달라졌다는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관찰이 맞는 것일까요? 우선 독일 교육청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당연합니다. 특히 관련 사건 자체는 아주 우려할 만하죠. 그렇다고 독일 교육청 및 관계자들이 오징어 게임 콘텐츠 자체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할 때마다 이런 류의 우려의 목소리는 늘 있어 왔었습니다. 또한 이를 보도하는 독일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 또한 동일합니다. 사건만 전달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이 드라마는 어린이 게임을 차용해서 드라마의 폭력성이 강렬히 연출되는 방식을 택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영상 콘텐츠에 비해 다른 점이 바로 어린이 게임을 차용했다는 점이죠. 어린이 게임이 드라마의 폭력적 소재가 될 수 있냐는 논쟁.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논란 자체가 오징어 게임을 더욱 유명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오징어 게임 시청률을 높이고 있고 더 확산될 것이라고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지가 단언하며 보도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영상을 통해 이를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놀이를 따라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어린이 게임 차용 연출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측면에서 기자들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과연 폭력적인 드라마인가? 아니다. 이 드라마는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최근 논란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지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의미 있는 칼럼 하나를 내보냈는데요. 이 드라마는 사디즘적인 폭력적 열풍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칼럼이 보도된 날짜는 2021년 11월 3월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독일 학교 오징어 게임 모방 사건이 있고 어린이 게임 드라마 차용 논란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나온 칼럼인 것이죠. 칼럼니스트 올리버 캐버는 학교에서 오징어 게임 모방 사건이 있자 이 드라마를 금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최근 오징어 게임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논란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오징어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죠. 그의 논조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예술적이라는 건데요. 오징어 게임이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 것처럼 폭력성에 면역력이 없는 우리 사회 구조 또한 명확히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칼럼니스트 올리버 캐번은 자신은 영화 평론가로 살고 있으며 어렸을 적 폭력성이 농후했던 영화를 시청했던 일, 그리고 그 후유증에 대한 경험 등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자신은 예전 수많은 공포물을 시청해왔다고 밝히고도 있죠. 그러나 이상한 것은 지금 아이들은 예전 자신에게 공포와 트라우마까지 선사했던 그 흑백 필름으로 된 콘텐츠를 본다면 아마도 비웃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즐겨봤던 그런 류의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류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이 대목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줄거리와 위에서 언급해드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러 논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로윈 시기 오징어 게임 복장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틱톡과 SNS상에서 오징어 게임의 짤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독일의 학교들을 강타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바이언주, 튜링겐주 등 교육 관계자들의 우려를 함께 전달하고도 있죠. 그리고 칼럼은 이런 소리치는 논쟁들의 목소리는 영화 평론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괴하게 보인다며 오징어 게임의 화살을 돌리는 여러 비판들을 다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른들이 얼마나 부지한가를 오징어 게임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컨텐츠로 인한 폭력성 노출에 대해 어른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시청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즉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칼럼은 어른들이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진지한 관리에 대해 생각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폭력성에 노출되는 것은 콘텐츠 제작자와 공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교육 관계자와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비평입니다. 콘텐츠가 아이들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상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술 작품으로 대단한 분석을 요구하는 드라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사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드라마라는 건데요. 이런 부조리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에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폭력성과 잔인함이 그려지는 것이 왜 비판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칼럼은 오징어 게임은 사디즘적인 고문쇼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드라마는 글로벌 성공을 거두며 작품의 퀄리티와 내용의 충실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성까지 겸비한 아주 드문 경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우선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낳고 있는 기록은 드라마 역사상 아주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올리버 캐번은 이 드라마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비평을 하는데요. 그는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로 점철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한 개인을 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슴 아픈 빈부격차를 스타일리시하고 드라마틱하게 또한 아주 드물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사회 거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징어 게임은 아주 음악적이고 시각적이며 내용적이다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음악적이고 시각적이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지만 내용적으로 이 작품이 왜 우수한지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미뤘었죠. 저는 지금껏 오징어 게임에 관한 총 4편의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그런데 이 4편의 영상을 통해 여러 독일 언론 매체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평론을 종합해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유를 정리해보면요. 오징어 게임은 다른 영화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비판, 그리고 서바이벌 데스 게임 등 같은 소재를 가지고 왔지만요. 이를 아주 흥미롭고 수준 높은 방식으로 내용을 만들어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오징어 게임 성공 이유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동혁 감독의 기괴한 창의성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독일 언론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중들이 더욱더 열광하는 것은 재밌고 잘 만든 콘텐츠에 여기에 누구나 시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의 쉬운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그럼에도 작품의 수준까지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들은 아주 단순함에 그 성공 이유가 있다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시각적이고 음악적인 면도 누구나 쉽게 기억할 만큼의 단순한 멜로디와 의상 디자인으로 연출했지만 아주 기괴하고 독특하게 만들어냈죠. 내용적으로도 심플한 포맷을 사용하며 누구나 쉽게 드라마에 몰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내용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소재들인 것이죠. 즉 쉽지만 수준이 아주 높은 정말 흥미롭고 대단한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이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럼니스트는 이런 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한마디로 정리의 분석을 요구하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교육 관계자들과 부모님들은 오징어 게임이 던지는 논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지적으로 부주의하다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현재 자본주의로 물든 이 사회를 투시하는 나오기 힘든 작품 오징어 게임이 토론의 장으로 아이들에게 커다란 교육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이 기회를 어른들이 놓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사회적 질문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날카롭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생각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폭력성 전염은 어른들과 교사들의 부주의함이지 콘텐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니스트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징어 게임으로 일고 있는 폭력성 논란을 쓸모없고 기괴한 사회적 논쟁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넷플릭스에서도 분명 16세 이상 시청이 가능하다 명시하고 있다고 칼럼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고 유의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16세 아이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강조합니다. 칼럼니스트 자신도 영화평론가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런 논쟁들 앞에 서 있음도 고백하고 있죠. 또한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오징어 게임과 같이 대응행을 기록한 콘텐츠의 그 이미지와 스토리를 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 예술 창작과 아이들 교육의 갈림길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일까요? 칼럼니스트는 오징어 게임을 통한 생산된 여러 논쟁들의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가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영상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게 평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도 하고 있죠. 그는 8세의 아이들이 반지의 제왕을 어떻게 즐겨보는지, 또 3세의 아이가 어떻게 픽사의 작품들을 시청하는지, 그리고 이를 걱정을 하며 관찰했던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런 시청 습관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부모님들은 이런 콘텐츠에 관한 예술의 한 부분으로 그 의미에 대해 얘기를 나눠야 하며, 그리고 이는 픽션을 기반한 스토리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늘 액션 콘텐츠에 간다해왔던 어른들이 사회 비판을 담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술 작품을 두고 이 드라마가 폭력적인 사회 모습을 고발한다고 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드라마가 고발하고 있는 여러 사회의 모습을 엄청난 흥행이라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과 토론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함께 고민할 기회를 놓치는 것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독일 칼럼니스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너무 기괴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